이 영상은 중국 현지에서 올리는 저에게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올려야겠습니다. 14살 소녀가 집단으로 맞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러 나온 수천 명의 시민들은 가축 트럭에 실려 끌려갔고, 그날 밤 장류시의 인터넷은 통째로 꺼졌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중국에서 불과 9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걸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중국 스촨성에 있는 장류시, 인구 70만 명의 평범한 중소도시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한 14살 여학생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이름은 라이. 목적지는 근처 빈 건물이었고, 그곳엔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이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도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그 장면을 심지어 영상으로 직접 촬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의 핸드폰을 빼앗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라이는 오래전부터 이 아이들의 표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두고 돈을 빼앗고 집요하게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이가 표적이 됐을까요? 라이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라이를 타겟으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사하다가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약자를 골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어머니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이용해 더 안심하고 때렸다는 겁니다. 이걸 한 게 가해자가 13살, 14살, 15살의 아이들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라이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 2명이 자정에 경찰서로 소환했고, 며칠 뒤 공식 처벌을 발표했습니다. 그 처벌이 얼마였을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5살 류, 행정구금 13일에 벌금 1000위안. 14살 펑, 행정구금 10일에 벌금 800위안. 13살의 류는 부모 훈계로 끝났습니다. 합산하면 1800위안, 한국 돈으로 35만원입니다. 35만원. 집단 폭행에, 강제 탈의에, 불법 촬영에, 휴대폰 절도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처벌이 3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에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노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중국의 법이라는 게. 웨이보에서 이 처벌 발표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장해둔 웨이보 댓글들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벌이냐? 용돈이지. 가해자 부모가 뒤에서 돈을 쓴 거 아니냐? 내 딸이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폭발적인 의혹이 하나 터졌습니다. 가해자들이 공무원의 자녀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류시 공안국, 부국장의 딸, 경감의 자녀, 변호사 자녀, 이런 구체적인 이름과 직책까지 돌았습니다. 공안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무직자, 배달부, 판매원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의혹을 조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공안입니다. 경찰입니다.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고 직접 결백을 선언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수사 원칙입니다. 아니라고 했으니 아닌 겁니다. 이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월 8월 4일 밤 장유시에서 무언가가 시작됐습니다. 8월 4일 밤 장유시 시청 앞,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멈춰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됐고, 수백 명은 결국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이 외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라. 학폭을 엄히 처벌하라. 법대로 처리하라.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산당 물러가라. 중국에서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안문 이후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체제를 비판하는 것 그 자체로
평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모든 중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외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계가 넘어섰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경찰은 이미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나라에는 SNS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가 뭘 올리는지, 누가 누구에게 뭘 공유하는지 실시간으로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모이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경찰은 이미 그 대화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2025년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 트럭이 왔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경찰이 체류가스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후추 스프레이가 군중 속으로 뿌려졌고 곤봉이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가축 운반 트럭이었습니다. 돼지와 소를 싣는 그 트럭에 항의하러 나온 시민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군용 신호 차단 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찍은 영상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장유시 전체의 인터넷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25년입니다. 스마트폰만 들면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정부가 군용 장비로 도시를 전체를 인터넷으로 끊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가축 트럭에 실어 끌고 갔습니다. 왜요? 진실이 알려질까봐. 그게 그 이유의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살면서 이런 내용을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묻혀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위험한 건 폭력이 아닙니다. 항의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웨이보에서 장유시를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챗에서 관련 게시물을 찾으면 이미 삭제돼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차단 화면만 떴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사건은 중국 인터넷에서 통째로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15살 류 부금 13일, 14살 펑 부금 10일 그대로였습니다. 수천 명이 시청 앞으로 쏟아져 나왔고 막고 가축 트럭에 실려 끌려가고 그래도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와서 외쳤는데 결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와도 바뀌는 건 없다. 이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 나라가 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거의 없는 일이 2025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14살 소녀 한 명 때문에. 그 외침은 가축 트럭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차단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사건이 장유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